접습니다. 예, 오늘은 그 3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세 페이지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하나 설명을 안 드리고 좀 지나간 것 같아갖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적정한 판매가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매가 책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썸네일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월 매출 5천만 원인데 내가 온라인 사업을 접는 이유, 내가 온라인 매출이 1억인데 내가 온라인 사업을 접는 이유, 이런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적합한 마진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접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진율을 책정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좀 확보하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설명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마진 계산기 파일도 한번 공유해 드릴 거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좀 공유를 해놨으니까 그 계산기 파일도 다운받으셔갖고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월 수익 1,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파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상품을 소싱하고 론칭을 할 때, 상품에 대한 마진율을 한 30에서 50% 정도 책정을 하고, 그 시장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 이하로 이제 마진율을 좀 책정하게 되면은 결국엔 추후에 좀 정확한 순이익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큰 마진을 확보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게 좀 제 비즈니스 모토랑 조금 달라갖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마진율을 확보하면서 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판매 마진이 30에서 50% 정도 나온다고 해도 결국 이제 추후에 뭐 정확한 뭐 소득세, 뭐 인건비, 뭐 임대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다 녹이면 결국에는 한 순이익률이 한 15에서 뭐 25% 정도 사이에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참고하셔갖고 마진율을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한 순이익을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판매 마진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많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판매 마진율을 가지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요 표를 좀 참고하셔갖고, 예, 이익률을 계산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셀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식이 이렇게 걸려 있어갖고, 다운받으셔갖고 보시기에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게 없으실 거예요. 예, 그래도 조금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요 같은 이제 판매가는 제가 상품을 판매하는 가격이고요. 요 고객 배송비는 고객이 이제 실제로 부담하는 배송 비용. 그럼 요 두 개를 좀 합치게 되면은, 이게 매출이 되겠죠. 예. 그리고 요거는 도착가. 이 도착가라는 개념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도착가는 제가 여기에 좀 노트를 한 것처럼 구매 원가, 해상 운임 비용, 그 다음에 관부가세, 그 다음에 내륙 운송 비용,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좀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하잖아요. 그럼 구매해갖고 제 창고까지, 국내에 있는 제 창고까지 도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제 창고까지 도착하는 총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총 비용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물때 금액, 뭐 해상 운임 비용, 뭐 배송비, 그 다음에 뭐 관부가세,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시트에는 이런 도착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놨거든요. 뭐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 있는 금액들은 다 예시이니까, 예, 참고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상품 총 구매 수량이 이제 제가 1,000개라고 이제 구매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0개를 구매할 때 이제 총 물때 비용이 1,600만 원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이 물때 비용에는 뭐 물때 총 비용, 뭐 알리바바 수수료, 뭐 환전 수수료, 배송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저는 대부분의 상품을 구매하는 결제처는 알리바바거든요. 예, 알리바바에서 구매를 하셔야지 조금 이제 안전하기도 해서 저는 알리바바에서 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물론 수수료는 조금 크게 발생을 한다고 해도, 예, 이건 알리바바에서 다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다 만들잖아요. 그 만든 거를 이제 포워더한테 이제 해상 포워더한테 이제 보내줘야 되니까 그 해상 포워더까지 보내는 그 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이제 1,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해상 운임 총 비용은 이제 저희 해상 포워더에 이제 도착을 했으면 인천까지 이제 발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해상 운임 비용이 한 240만 원. 그 다음에 요 관부가세. 이제 인천항구에 이제 제품이 도착을 하면은 그걸 통관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통관을 시킬 때 관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관세랑 부가세인데요. 여기서 좀 더 이제 원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계산을 하고 싶다,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런 관세만 기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 마진 계산기 파일에서 부가세도 이제 또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여기다 부가세를 넣으면 좀 중복이 되는 거니까 조금 마진율이 조금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물론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마진을 좀 러프하게 조금 잡는 걸 조금 선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부가세, 관부가세 받으면 그냥 관부가세를 다 넣는 편입니다. 예, 관부가세를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내일 운송 비용.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관이 다 끝나면은 인천 쪽에서 이제 저희 창고까지 발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내륙 운송비를 넣으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요 비용을 다 합쳐버리면 제 창고까지 도착하는 총 비용이 한 1,900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착가는 이제 개당 도착가를 이제 상품 개당 도착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 총 물대 비용 나누기 제가 구매한 총 상품 수량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품 개당 도착가가 19,859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여기 도착가에다 넣으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지금 컨택하고 있는 포워더 있죠. 그 포워더한테 제가 패킹 디테일을 주면은 이런 예상 운임 비용들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상 뭐 운임 비용, 관부가세, 뭐 운송 비용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문의하시면 충분히 요거는 다 정보를 받으셔서 기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도착가를 만드셔야 돼요. 이 도착가 중요합니다. 이 도착가를 꼭 받으셔야지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큰 결제 수수료의 뭐 3.63% 그리고 연동 수수료 2%가 발생되거든요. 이거 합치면 5.63%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일반이 3.30%로 이제 제일 높죠. 요거 수수료를 적용하고 이제 연동 수수료는 공통이니까 예, 그걸 2%를 합치면 5.63%를 수수료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불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택배사랑 계약한 비용을 넣으시면 돼요. 내가 2,000원에 계약을 했다. 2,000원을 넣으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뭐 2,600원에 계약을 했다. 2,600원 넣으시면 되고, 내가 한 3,000원에 계약했다. 그럼 3,000원 넣으시면 됩니다. 예, 요 포장 부자재 비용 같은 경우는 뭐 테이프라든지 박스 그런 비용들의 가격을 개당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기타 비용,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에는 마케팅 플러스 CS 비용인데요. 저는 요거를 판매가에서는 5% 정도 잡습니다. 왜냐면 결국 상품을 받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상품 키워드 최적화해서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예, 무조건 광고를 하셔야 돼요.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광고할 수 있는 비용도 판매가에 녹이셔갖고 근데 광고할 수 있는 룸을 좀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광고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판매가에서 제가 또 할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할인은 뭐 10%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도 예, 제품을 진짜 가격 경쟁력 그 경쟁이 붙어갖고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미리 염두를 해두셔갖고 판매가의 5%를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그 마케팅이 뭐 가격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가격 뭐 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마케팅하고 이제 CS 비용 5%가 나중에 또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추가 사은품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판매가에서 5% 정도 잡아갖고 그거를 갖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미래를 염두해갖고 한 5% 정도 판매가에서 5% 정도는 잡으셔갖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5% 잡으셔도 되고요, 안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 상품 경쟁력을 위해서 이렇게 판매가에서 5% 정도를 잡아서 넣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옆에 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수식이 걸려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산출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식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가에서 이제 판매가 이게 이제 상품이 이제 이 가격으로 판매가 되면은 5.63%가 이제 수수료로 빠져나가겠죠. 예,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이 부분을 다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고객 배송비에서도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예, 배송비에서도 이제 수수료가 3.63%가 이제 차감이 되니까 그거까지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재밌죠? 왜 배송비에서 이제 수수료가 차감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차감됩니다. 예, 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수식이 걸려있는 대로 이제 부가세를, 부가세를 이제 제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제가 여기 도착가 계산을 할 때 관부가세를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 관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의미는 관세랑 부가세도 이제, 여기 도착가에 녹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도착가에는 부가세가 벌써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부가세가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관부가세 계산을 하실 때 부가세를 넣지 않으실 분들은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 상품 판매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판매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할인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아니면 사은품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조금 러프하게 잡는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도착가에도 그냥 부가세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 수식을 걸 때에도 똑같이 부가세를 적용해서 그냥 넣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추후 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가에서 관복했을 때 부가세 넣었죠? 부가세 넣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가세를 산출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 마진, 이제 그럼 뭐 마진이 나오겠죠? 마진은 뭐 간단하죠? 아까 이제 판매가, 고객 배송비가 매출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는 걸 다 빼시면 됩니다. 도착가 빼주시고, 수수료 빼주시고, 배송비, 포장비, 아까 뭐 기타 어플을 툭툭 부가세까지 다 빼주면 기본 마진율이 나오게 됩니다. 예, 38,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69,000원짜리 상품을 판매를 하면은 기본 마진율은 38,000원 정도 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 소득세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소득세라는 건 소득세 신고를 해야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대략적으로 좀 러프하게 넣어서 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소득세라는 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기 소득에 따라 갖고 세율이 다 달라요. 내가 1,200만원 이하면 6%, 1,200에서 4,600만원 이하면 15%, 4,600에서 뭐 8,800만원 이하면 24%,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이제 세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이제 소득세를 납부하실 때 그때 이제 계산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죠. 아니면 어차피 이 종합소득세 기준이 되는 게 작년도 1년이거든요. 작년도 1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럼 1월 달에 이제 내가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발생했고 순이익이 발생했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내 소득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러프하게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첫 사업자면 그렇게 큰 소득이 뭐 발생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발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 세율로 뭐 잡으셔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내가 좀 상품 마진도 괜찮고 좀 자신 있다. 그러면 뭐 한 8%에서 한 10% 잡으셔도 되고 뭐 12% 잡아도 저처럼 러프하게 좀 잡으셔도 되는 거고. 예, 요거는 각자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기본 마진에서 소득세를 빼면 최종 마진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마진율이 49%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69,000원짜리 상품을 판매를 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좀 얻을 수 있는 마진은 33,579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어떤 상품을 론칭한다고 했을 때, 요거를 한번 내가 시장에서 조금 가격 경쟁력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 상품은 한 89,700원 정도에 판매해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배송비는 뭐 3,000원. 그리고 도착가는 확인해 보니까 한 34,560원 정도 돼. 그 다음에 수수료는 뭐 동일하니까. 그래가지고 지불 배송비도 뭐 2,000원이나. 것도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하면 판매 마진율이 42% 정도 나오네요. 그럼 이건 시도해 볼 만한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상품 소싱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좀 되고 마진율을 좀 확보할 수 있는지, 제가 목표한 30에서 50%의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 요거를 선체크를 먼저 하고 나서 상품을 소싱하고 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게 그 월 목표 수량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월 말마다 내가 180개 정도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판매 이익이 600만 원 정도 나한테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좀 계산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나만의 목표가 생겨요. 스스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만 팔게 되면 300만 원 정도를 내가 그래도 벌어볼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내 직장 월급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셋업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9월이면 9월 목표 수량 이런 식으로 항상 채워놓거든요. 그럼 200개 팔면은 670만 원. 뭐 300개를 판매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달성할 수 있겠구나. 그럼 300개만 팔아보자. 어떻게 한번 팔아볼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막 생각을 하면서 이 목표에 대한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가 좀 생기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표를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편이니까 만약에 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오늘은 판매가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50% 정도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기획해서 론칭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상품은
가능하다면 좀 론칭을 하지 않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런 고마진을 책정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소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혹시나 좀 시청자들 분들께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그 주제를 제가 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한번 영상으로 기획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인데 모두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